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무천강 저자의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입니다. 유독 아시아계 나라들에서 하버드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버드와 관련된 책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천강 저자 역시 하버드 대학에서 배우는 11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며 흔들림 없이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를 하자면 무천강 저자는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지린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청년 학자이자 심리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는 철학, 역사, 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책 외에도 삶이란 이렇듯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니 당신은 담담해져야 한다 등의 저서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말하는 하버드의 인생학 강의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에게 전수하는 자기 맞춤형 인생 설계도를 그리는 요령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초 설계가 되는 강의라고 하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도움을 주고 막연하게 열심히 살라는 조언이 아닌 구체적인 방향 지시 등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강조하는 11가지는 자기 자신, 마인드, 생각, 감정, 인격, 매력, 목표, 시간, 건강, 행복, 성공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가꾸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걱정하는 우리에게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1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 어디서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프로 출발점인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역시 전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한다고 하며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감은 필수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레이첼 카스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를 따라하는 실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놀랍게도 성공은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마인드입니다. 마음의 방향성을 다양하게 향하게 해서 더 넓게 뻗치라는 것인데요. 누군가 자신을 비판할 때 경청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경청을 해야 하며 잭 웰치의 이야기처럼 실패한 횟수를 배로 늘리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듯이 우리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좌절하는 마인드가 아닌 실패를 받아들여 배우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불공평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빌 게이츠의 말이 이 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불공평하다고만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도 깊은 공감이 되었는데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황에 적응하면서 오픈마인드로 세상을 넓게 보는 것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가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입학을 하고 학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고정관념은 창의력을 제한하는 족쇄이며 우리는 그 족쇄를 풀어야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깨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능력을 키우고 썩고 있는 잠재력을 찾아서 도전하고 목표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질문은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엉뚱한 생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창의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입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감정적인 행동은 자기 통제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자기 통제 능력의 수준은 성숙함을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복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통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요. 물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격입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습관은 밧줄과 같아서 꼬면 꼴수록 풀 수 없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은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습관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좋은 습관은 좋은 성격을 만드는 데 토대가 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쁜 습관은 나쁜 성격을 만들어서 성공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쁜 습관의 자리를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매력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사람 효과는 사람들은 공통점이나 비슷한 구석을 발견할 때 타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대화와 행동을 할 때 자기 사람이라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솔직함과 책임감은 저자가 말하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가지는 필수 요인이며 솔직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진정성이 느껴져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일과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첫인상은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첫인상이 매력적일 수 있도록 자신을 지속적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예일대학 등에서 진행했던 유명한 목표 실험이었던 3% 사람만 목표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담대하게 실행해서 달성했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목표라고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행동 목록을 세우며 자신의 장점과 강점에 연결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며 너무 높은 야망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조절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하고 싶다면 합리적인 시간 관리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에게 부합하는 시간표를 만들고 시간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와 정확한 계획, 행동하기 위한 철저한 시간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59배의 시간이 더 있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초로 생각하는 사람은 59배의 시간을 더 가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관점 자체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면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흔들림 없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뒤늦은 후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과 휴식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건강의 적이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서 충분히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째, 행복 요소입니다. 행복 수업은 하버드 강의에서도 인기 있는 강좌라고 하는데요. 행복을 강의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행복 수업이라는 강좌가 생긴 것에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행복은 결국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결국 내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슬플 때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행복 요소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민망할 수 있지만 졸업장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공감하는 부분이며 대학교 졸업장이 자신의 행복 지수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하버드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은 성공이 결국 모여서 큰 성공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사소한 것부터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계속 달성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결국 내가 원했던 궁극적인 큰 목표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마인드, 생각, 감정, 인격, 매력, 목표, 시간, 건강, 행복, 성공 이렇게 11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11가지인데 우리가 간과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현실에서 한 번 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무천강 저자의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